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때 그 영향력은 상당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말은 상처를 주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신뢰를 손상시키는 능력이 있어 정서적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부적절하거나 무감각한 발언으로 인해 오해, 갈등, 상처 같은 나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친구의 비밀을 다른 친구에게 말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또는 돈에 대한 자랑이나 자신의 재능을 섣불리 언급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소중히 듣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말해서는 안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법륜스님의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안 되는 10가지 지혜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1분 전에 일어난 일.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말을 조심스럽게 선택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한 번 했던 비판적인 발언이나 모욕적인 말은 되돌릴 수 없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또한 중요한 결정이나 약속을 한 번 말하면 쉽게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말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고 말한 이후에는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 한 이불을 같이 쓰는 배우자나 절친한 친구에게도 과거의 비밀은 지켜야 한다. 나중에 싸우면 내 비밀이 치부가 될 수 있다. 비밀을 누군가에게 말하게 된다면 그 말은 이미 밖으로 나간 것과 같다. 비밀은 다시 되돌릴 수 없으며 누군가가 그 정보를 알게 되면 제어할 수 없게 된다. 겉으로는 진실되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내 과거의 불행이 상대방에겐 위안이 될 수 있다. 아직도 과거의 상처가 힘들고 아픈가? 그때 했던 선택이 후회되는가? 그만큼 마음 아프게 후회했으면 이제 그만 보내줄 때가 되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아픈 과거를 말하지 마라. 지난날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현재의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지난 일로부터 배운 교훈을 삶에 적용하고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 둘, 나의 치부. 당장 처음에는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게 나의 약점이 된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서 내 치부를 아는 사람이 말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그 내용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다. 이는 비밀이 유출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인다. 제발 부탁이지만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라. 내 입을 벗어난 비밀에는 살이 붙기 시작한다.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내 치부와 비밀을 말해버리면 친구와 사이가 나빠지고 우정은 한순간에 깨지게 된다. 사람들은 주관적인 시선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신의 이야기가 잘못 이해되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는 당신에게 정서적인 상처를 줄 수 있고 불필요한 갈등이나 갈취의 소지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라. 내 사생활을 모두 털어놓으면 순간은 후련해도 나중에는 꼭 후회한다. 셋, 돈. 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식이 질투하는 친구들이 생긴다. 상대방들은 당신을 돈의 중심으로 보거나 당신과의 관계가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바뀔 수 있다. 또한 돈을 강조하는 자랑은 우월감을 강조하게 되어 다른 사람들 중 일부에게 부러움이나 적대감을 유발하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돈은 사회적인 상태나 성공의 지표로 여겨지기도 하므로 당신이 돈을 과시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과 비교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 부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이 드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은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투쟁한다. 사람들 앞에서 괜히 돈 자랑을 했다가 돈 빌려달라는 사람으로 인해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정말 돈 자랑을 하고 싶다면 내가 가진 돈의 최소 1%는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해보라. 돈은 필요한 생활비와 편안한 삶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나 행복의 근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신에 돈을 통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돕고 선행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작은 돈도 아깝다면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돈을 자랑할 생각은 하지 마라. 돈은 중요하고 우리의 생활에 꼭 필요한 도구다. 하지만 돈 외에도 많은 가치와 특성을 갖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 돈에 집착하거나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의 행복과 만족도는 돈으로 측정될 수 없는 순간들에 더 많기 때문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목표를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목표에 대해 기대와 압박을 가질 수 있다.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길 수 있으며 또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당신이 어떤 큰 목표를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목표에 대해 당신을 지켜보게 된다. 이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실망을 안겨줄 수 있고 당신에게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내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면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방해하기 십상이다. 또 어차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고 믿어라.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목표를 말하고 다니면 금방 포기하게 된다. 특히 큰 목표일수록 더더욱 남에게 말하지 말아라. 나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집착하고 과도한 욕심을 갖는 것을 피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지나치게 완벽하려는 경향을 가지기도 한다. 모두가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자신의 노력과 성장을 중요시하는 동시에 지금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주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5.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있다. 자랑 같지 않은 것도 자랑하는가 하면서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다. 생색내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다들 있었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보시는 은혜를 많이 베푸는 것을 뜻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그 복은 몇 배로 나에게 크게 돌아온다. 내가 설령 그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손에게라도 복이 가게 된다. 그런데 이런 복에도 조건이 하나 붙는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베푼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자선적인 행동을 할 때에도 자랑이나 자기 과시의 의도가 없어야 한다고 가르치며 좋은 일을 한다면 그 자체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즉,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조용히 선한 행동을 하고 그 효과를 널리 알리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자신이 베풀어준 도움이나 선행을 조용히 이루면서도 그 행위 자체에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선행으로도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6. 가족의 비밀.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다. 우리는 가족 구성원들과 믿음과 지지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해야 한다. 가족의 비밀은 그 믿음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만약 우리가 가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다면 그 신뢰 관계는 훼손될 수 있고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과 거리감이 생길 수 있다. 나에게도 사연과 비밀이 많은 것처럼 부모, 형제네, 아들, 딸에게도 꼭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해준다. 또 남에게 가족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다. 가족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가족 간의 사적인 문제다. 이러한 갈등이 외부로 알려진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으며 가족 간의 신뢰와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가족 간에 소중한 비밀이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가족과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라. 7. 나의 아킬레스건. 주변의 10명에게 나의 깊은 약점을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모두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중 8명은 뒤돌아서면 내 아픔을 이용해 본인들의 행복을 취한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겐 내 삶을 담보로 잡히는 거의나 마찬가지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절대로 모든 약점을 한 번에 다 이야기하지 마라. 일단 입 밖으로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한다.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즐기는 게 인간이다. 다른 누군가와의 대화와 위로를 통해 약점을 극복하려 하지 마라. 정말 치명적인 약점은 혼자의 노력으로밖에 극복 불가능하다. 친구나 연인과의 관계에서 나의 약점을 말한다면 이를 이용하여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나를 더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8. 나만의 철학. 개인적인 철학이나 신념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는 것은 상대방의 개인적인 자유와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고유한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모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 철학은 그들의 경험, 가치, 문화, 교육 등에 근거하여 형성되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철학을 강요하거나 설득하지 마라. 그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자유를 제한하게 되며 서로 간의 대화와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내 신념이 나에게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다. 자식 문제에 있어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라. 중학교 2학년을 지나온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고 때로는 반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강요해서 잘 풀리는 일이란 없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스스로의 철학은 혼자서만 소신 있게 지키는 게 좋다.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토론과 대화를 통해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될 수 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는 건강한 대인관계를 만든다. 9.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되어도 또 다른 친구에게 말을 옮기지 마라.
우리 모두는 각자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나를 믿는 친구가 본인의 비밀을 알려주어도 절대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말을 옮기지 마라. 친구의 비밀은 내 마음속에 있는 판도라의 상자 깊은 곳에 넣고 잊어버려라. 내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제발 나라도 그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 가벼운 내 입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된다면 그보다 슬프고 억울한 일은 없다. 입장을 바꿔 내가 잘 지낸 친구 한 명에게만 약점을 털어놨는데 시간이 지나 모두가 내 약점을 안다고 생각해 보자. 절친과의 신뢰와 우정이 깨질 뿐만 아니라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것이다. 타인의 비밀을 드러내거나 악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을 중요시하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비밀은 누군가에게 신뢰와 의지의 표시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재능.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 자신만의 능력으로 남들을 도와주며 마음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분도 있다. 이들은 참으로 멋진 분들이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굳이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다.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의 선의와 선행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많은 말 대신에 그냥 조용히 가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 재능으로 남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지 마라.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잊어버려라. 자신의 재능을 남에게 자랑하거나 말하면 자만심과 오만함으로 비춰질 수 있다. 겸손은 우리가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자기 모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자신의 재능을 너무 자랑스럽게 밝히면 겸손이 상실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과의 비교를 할 수 있고 부정적인 기분을 느낀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얕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서로의 강점과 장점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모든 것은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대답하고 조금이라도 관념을 주지 않으면 모든 일이 기쁨으로 승화됩니다. 어렸을 땐 주변에서 어른들이 이런 말들로 조언해주면 공감하지 못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시 듣게 되니 절실하게 공감되고 와 닿지 않나요?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상처를 덜 받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법륜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상황에 따라 말하거나 말하지 않아야 할 내용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존경과 친절과 공감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자세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요?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더욱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